옛날 어느 시골 마을 장터에 미수라는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이 장사를 했으며 미수는 시장 장터에서 성장했다. 하루 종일 장사꾼들 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미수의 꿈은 글을 읽는 양반 선비에게 시집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사꾼 아버지를 둔 미수가 양반 가문에 시집 가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양반의 첩실로 들어가든지 양반 오라비에게 재가로 가든지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는 글 읽는 선비에게 시집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수의 빼어난 미모에 동네 청년들은 미수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물질적 공세를 써가며 그녀의 관심을 끌고자 했지만 미수는 자신과 혼인할 남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유혹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글 읽는 양반 선비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결심을 변치 않고 굳게 가지고 있었다. 한편 미수와 같은 마을에 박선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박선비는 키가 훤칠하여 얼굴도 잘생겼고 글 공부를 하여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보았지만 매번 떨어지기만 했다. 박선비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글 공부와 문장 쓰기에 몰두했다. 어느 날 박선비는 과거 시험에 필요한 종이와 붓을 사기 위해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좋은 종이를 찾던 중 어느 장사꾼이 박선비 앞에 넙죽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박선비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뉘시오? 저를 아십니까? 저는 그쪽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종이 장수는 공손히 대답했다. 저는 이 장터에서 종이를 파는 장사꾼입니다. 한 번도 나리를 뵌 적은 없지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저희 집으로 잠시 모실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박선비는 종이를 사야 했고 마침 종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하니 그 장사꾼을 따르게 되었다. 종이 장수는 길을 이끌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비님이시지요? 그렇소. 여기가 저희 상점입니다. 들어오시지요. 상점으로 들어간 박선비는 상점 안을 둘러보았다. 상점은 꽤 넓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인이 자리를 내주어 앉으려니 말을 이어갔다. 이 괴이한 일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황당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심이 좋을 듯 싶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인에게는 17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아이의 소원이 나리와 같이 글 공부하시는 선비님과 혼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희 같은 장사꾼이 어찌 양반님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딸아이가 워낙 간절히 바랐던 터라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과거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 한 장이 갑자기 황룡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바로 가게에 나와 보니 정말로 꿈에서 보았던 그 종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그 종이를 곱게 싸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소인이 나오자마자 말하더군요. 오늘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종이를 사러 오는 선비가 있으면 이 종이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종이를 사러 장터에 온 줄은 어찌 알았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딸아이와 함께 이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선비님께서 문방전을 두리번거리시는 것을 보고 딸아이가 선비님을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님께서 그 종이를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시면 꼭 장원급제를 할 것이니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딸아이와 혼인할 것을 약속드리라고 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딸의 소원이 간절하니 아마도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 사려되옵니다. 박선비는 이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어차피 종이가 필요했으니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알지도 못하는 처녀와 혼인까지 해야 할지 모른다는 조건에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종이 장수의 딸이 나타나 말을 건넸다. 소녀 미수라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인의 꿈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
이런 꿈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선비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급제하셔서 저와 혼인만 하시면 되오니 크게 손해보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고개를 숙여 말을 하는 미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학 한 마리가 내려온 듯하였다. 박선비는 장원급제를 하기도 전에 미수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렸다. 미수의 용모에 반해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종이 장수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약주라도 한잔하시고 가시지요. 장사꾼이 말을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딸 미수가 음식을 차려 가지고 나왔다. 장사꾼의 딸 같지 않게 미수는 외모는 물론이고 행동 하나하나에 품위와 기품이 깃들어 있어 박선비는 넋을 놓고 미수를 바라보았다. 장사꾼의 딸이라고 하기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기품스러워 미수에게 박선비는 더욱 마음을 빼앗겼다. 미수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박선비는 그녀가 갖고 온 음식과 술을 먹으며 말했다. 나는 저 윗마을에 사는 박근수라는 선비입니다. 내 조금 황당하기는 하나 어차피 종이는 필요한 것이고 황룡 꿈을 꾼 종이라 하니 운이 깃들여 있을 것 같아 그 종이를 사겠소. 그리고 그 꿈 값으로 내 처자와 혼인을 약조하겠으니 내 장원급제를 하면 꼭 처자를 데리러 오리다. 네, 선비님. 박선비가 미수를 보는 눈빛이 그윽함을 느낀 종이 장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미수는 그런 박선비가 듬직했고 그녀 역시도 한눈에 박선비를 알아보고 좋아했기에 그날 밤 두 사람의 사랑은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동안 과거 시험에 몰두하다가 여인네 근처에도 가보질 못했던 박선비였고 글 공부에 과거 시험을 보는 선비와 혼인을 꿈꾸던 미수로서는 몇 날 며칠이고 뜨거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둘은 그렇게 며칠을 꿈같은 사랑을 다짐하고 키웠다. 박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종이 장수는 박선비에게 곱게 싼 종이 꾸러미를 내주었다. 이 종이가 딸아이가 꿈속에서 보았다는 종이입니다. 날이 깨서 이 종이로 과거 시험을 치르신다면 분명히 장원급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곳에 오셔서 제 딸을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소이다. 내가 꼭 장원급제를 하여 미수 처자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박선비는 굳게 약속을 하고 그 종이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고 박선비는 미수가 꾸었다는 꿈속의 종이를 들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장에서 종이를 펼치고 글을 쓰기 위해 붓을 들자 마치 붓이 춤을 추듯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박선비의 생각과는 다르게 붓이 알아서 척척 글을 써주는 것 같았다. 박선비는 기이한 일도 다 있다 생각하며 미수의 꿈이 참으로 용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장원급제를 한단 말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하며 박선비는 급기야 장원급제를 하는 횡재를 얻었다. 몇 번을 낙방하고 참담한 기분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던 때와는 달리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모를 쓰고 말을 타고 집으 오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이 가벼웠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느라 떠들썩하였고 몇 날 며칠을 잔치를 벌이느라 박선비는 미수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쉬지 않고 며칠간 잔치를 치르고 휴식을 취하던 박선비는 비로소 미수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아버지한테 말하려 했으나 박선비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갑자기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인이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니신데 남의 집 대문 앞에 와서 통곡을 하십니까? 썩 물러가시오. 이 댁이 어느 댁인 줄 알고 이러십니까? 하인이 대성통곡하는 남자를 끌어내리려 하자 남자가 말했다. 원통한 일이 있으니 박선비를 불러주시오. 부탁이오. 그러며 죽기 살기로 대문 안으로 들어오니
곤히 잠을 자던 가족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고 소란스러워 밖으로 먼저 나온 사람은 박선비의 아버지였다.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박선비의 아버지는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떼를 쓰는가? 거구나 과거에 급제하여 경사스러운 집에 와서 무슨 원통한 일이 있다고 이렇듯 망측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종이 장수는 노인에게 절을 하고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소인은 장터에서 종이를 파는 장사꾼이옵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박선비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자신의 딸 미수와의 며칠 밤을 지내며 약속한 내용과 다짐들까지 모두 이야기하며 과거 시험날 소인의 딸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정한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빌며 박선비의 장원급제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원급제 소식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선비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곱게 단장하고 기다렸지요. 하지만 장원급제하면 바로 오신다던 박선비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선비님이 경사가 길어 겨를이 없으니 다음 날이라도 오실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도 오시지 않자 딸아이는 그만 쓰러져 눕게 되어 넋을 잃은 듯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터에 소인이 딸에게 선비님이 축하잔치를 벌이시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딸아이는 더 슬퍼하며 소녀와의 약속을 금과 옥조로 여겼다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인이라도 시켜 장원급제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의 약속을 선비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사오나 그것은 저의 욕심일 뿐입니다. 100년을 함께 살겠다는 것은 서로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꽃다운 맹세를 지키지 않고 이렇듯 마음을 바꾸었으니 더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하룻밤 기척이 없기에 부랴부랴 방문을 열어보니 이미 자결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그러니 이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박선비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만에야 박선비를 불렀다. 영문을 모르는 박선비가 나타나자 아버지는 내가 장원급제를 한 은혜가 따로 있었거늘 어찌하여 그리 큰 은공을 모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중한 신의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내 너를 큰 그릇으로 보았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종지 그릇만도 못하구나. 너에 대한 실망이 아주 크구나.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려가며 대로하여 큰 소리로 박선비를 야단치며 긴 한숨을 내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즉시 예를 갖추어 그 여인의 장례를 치러주고 약속을 저버린 죄에 대해 사죄하며 저 세상으로 간 원혼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인에게 챙기게 하여 박선비와 함께 보냈다. 혈육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 종이 장수는 그렇게 외동딸 미수의 한 맺힌 장례를 치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다. 한편 박선비는 벼슬을 얻어 궁궐로 출사하여 하루하루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다. 잘생긴 외모와 장원급제를 한 덕분에 여러 고관대장 높은 벼슬의 대감집에서 사위로 삼고 싶은 1순위 선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에 명망 높은 김판서 집의 외동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혼인 날짜를 잡고 혼사 준비를 하느라 김판서 집에서는 분주하게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판서의 집에서는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김판서의 딸 방에서 여인의 울음소리와 함께 흰 종이가 나풀나풀 허공을 날아다니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김판서의 딸은 잠결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다가 달빛에 어스름이 보이는 물체를 보고 꿈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아가씨의 비명 소리에 하인들이 서둘러 아가씨 방으로 들어갔는데
김판서의 딸은 벌써 혼절해 있었다. 아가씨, 아가씨, 눈을 떠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몸종이 아가씨를 흔들어 봤지만 이미 혼절한 상태였고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놀란 김판서 내외도 황급히 딸 방으로 달려왔다. 사모라, 무슨 일이냐? 아가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없었고 아가씨께서 이미 혼절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더냐? 여봐라, 집안을 샅샅이 수색해보아라. 혹시 괴한이라도 들어왔는지 찾아보거라. 하인들이 횃불을 밝혀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수상한 기미도 찾을 수 없었다. 이윽고 혼절한 딸이 정신을 차리고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김판서는 기이한 일이라며 딸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다음 날 밤부터 딸 방 앞에 호위무사를 배치하여 철통 같은 경계를 서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김판서의 딸은 또다시 외마디 비명과 함께 혼절하고 말았다. 호위무사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혼절한 김판서의 딸만 있었다. 이 일로 김판서의 딸은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여도 허약하다는 말뿐 아무런 병명을 찾지 못했다. 일주일 뒤면 혼인을 해야 할 딸이 매일 밤 헛것을 보며 혼절하니 혼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결국 김판서는 박선비를 불렀다. 판서 나리, 찾아 계시옵니까? 내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갑자기 여식이 저리 아파 몸져 누워 있으니 혼인을 감행할 길이 없구나. 따님께서 그간의 지병이라도 있었습니까? 지병이 있었으면 어찌 자네와 혼인을 약속했겠는가. 허약하지도 않았고 아주 건강하였다네. 김판서는 딸이 미쳤다는 소문이 밖으로 돌까 두려워 밤마다 헛것을 보고 혼절한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집안 사람들에게 단단히 당부해 두었기 때문에 박선비에게도 병의 원인을 말하지 않고 파혼을 전했다. 그렇게 김판서의 딸과 파혼이 되고 박선비는 몇 달이 지나 또 다른 김대감집의 여인과 혼인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박선비가 새로 혼인 약속을 한 김대감집에서도 전에 없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밤이 되면 여인의 방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며 창문이 쾅쾅 소리를 내었다. 여인은 무서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종종 방 안에서 피가 섞인 흰 종이가 나타나 바닥에 떨어지곤 했다. 종이가 나타난 날이면 여인은 항상 아침에 혼절해 있거나 시름시름 앓았다. 의원을 불러보았으나 역시 허약하다는 말뿐 병명을 찾지 못했다. 김대감집에서도 박선비와의 혼인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박선비, 미안하오. 우리 여식이 갑자기 병이 들어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었소. 지병은 아니고 본래 건강하였으나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 어쩔 수 없이 파혼을 요청하게 되었소. 박선비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워낙 박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대감집들이 줄을 서 있기에 파혼하면 다시 다른 혼처를 찾아 혼인 날짜를 잡게 되었고 날짜를 잡기만 하면 여인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파혼 소식을 전해왔다. 이렇게 몇 번의 혼인이 무산되자 박선비는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혼인 상대가 될 여인들이 모두 원인도 모른 채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헛것을 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더 이상 박선비를 사위로 맞으려는 양반댁 교수가 없게 되자 박선비는 점차 당황하였고 혼인 날짜를 잡았던 여인들이 하나같이 밤에 여인의 울음소리와 종이가 허공을 날아다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수와의 약속을 저버린 잘못이 떠올랐다. 미수의 원혼이 박선비의 혼인을 방해하는 것 같아 박선비는 미수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그녀의 무덤을 찾아갔다. 산속에 위치한 미수의 무덤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그런데 그녀의 무덤에는 놀랍게도 박선비가 과거에 썼던 종이와 똑같은 것들이 무덤 위에 놓여 있었고, 박선비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영혼을 달래주자 종이는 허공을 날아오르더니 박선비의 가슴에 달라붙는 것이 아닌가. 박선비는 그때서야 미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 가슴으로 날아온 종이를 부여잡고 미안함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박선비는 몇 날 며칠을 길고 긴 밤을 지새우며 미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미수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매우 괴로웠다. 미수여,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니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부짖으며 미수의 영혼을 달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겁고 어두워져만 갔다. 한참을 무덤 앞에서 자신이 미수를 죽게 한 것과 그로 인해 다른 여인들도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통곡하고 있을 때 박선비의 눈앞에 갑자기 뿌연 연기가 일더니 미수의 영혼이 나타났다. 영혼 속의 미수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선비님은 저의 간절한 믿음을 배반하셨고 저의 애절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죗값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박선비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고 미수의 환영이 다가오자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미수에게 다가가 사죄하려 했지만 미수의 영혼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미수의 영혼은 그의 목을 조르듯 점점 더 강하게 그를 휘감아갔다. 박선비는 숨이 막혀와 주저앉았고 그대로 미수의 무덤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것이었을까? 미수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박선비. 자신의 사내를 죽여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미수의 욕망은 원혼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미수의 무덤을 지나가다 그곳에서 박선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듯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박선비가 미수의 영혼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믿었으며 그를 미수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어 미수의 영혼을 달래주었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